이게 뭡니까? 각설탕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피라미드처럼 쌓여있네. 자, 지금 접시 3개에 나뉘어져 있는데. 네. 아, 전 알 것 같아요. 네.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이게 2인용, 3인용, 4인용 아닙니까? 잠깐. 수학을 잘하셨네요. 예. 네. 요즘 그 텔레비전에서 WHO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실 네. 텐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제당을 하루에 얼마 먹으면 좋으냐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밥 먹는 거 말고 이렇게 설탕으로 얼마 먹으면 좋으냐 맨 오른쪽에 있는 거 8개인데요. 8개? 하나에 이게 3g이라서 38이 24 그래서 하루에 25g이 정량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각설탕으로 치면은 8개 8개만 분량 먹어야 정도가 돼요. 사실 각설탕으로 이거만. 놓고 봐도 네. 8개는 왠지 많이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걸 그죠? 우적우적 씹어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네. 너무 달지 않나? 아니, 이래요. 설령 커피에 설탕 타시는 분들도 한두 개 타실 그렇죠. 텐데. 네. 아침에 2개, 점심에 2개, 저녁에 3개 먹으면 딱 되는 건데. 어쨌든 8개 정도는 된다. 네네. 반찬 양념에도 설탕이 들어가니까요. 이게 권장량입니다. 권장량. 네, 이제 자, 세계 두 권장량. 번째 접시는 자, 두 번째 24개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섭취량입니다. 24개. 저희가 평균. 하루에 이만큼 먹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아니 평균이라 하면 절반 이상은 더 드신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당연하죠. 70g을 넘게 먹고 있는 게 현재인데요. 세상에. 중요한 거는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또 입맛 없다고 그냥 빵 하나로 때우시고 맞아요. 그냥 뭐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냥 단 거 조금 먹고 혈당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2개. 거의 하루에 100g에 육박하는 정제당을 드시고 계신 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가야 건강한 삶이 유지되는 건데 네. 어떻게 가면 좋을지 그 비결을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표준량이 8개인데 8개. 아마 32개쯤은 먹을 것이다라는 네. 추정. 네. 아니 그냥 이렇게 보면 사실 좀 무시무시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게 하루에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고 계실 법한 양이다. 그렇죠.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요. 충격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게 이거보다 더 많은 경우도 흔합니다. 충격입니다. 아니 오늘 의상이 설탕 홍보 모델 같은 느낌이 설탕을 들고 있으니까 잘 설탕은 몸에 어울리시는데요. 해롭습니다. 네. 이런 거. 네, 네. 아 좋습니다. 일단 네. 효서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가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네. 박사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어릴 때 감기 걸리면 엄마가 설탕물 타줬거든.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 기억나요. 약 됐어요, 안 됐어요? 약 우리한테? 됐습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는 그럼 그때는 약 예전에는- 된다고 지금은 당근 먹지 말라고 예전에는 그러고. 그 전체적으로 당분 함량도 부족하고 예. 몸의 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근데 많이 옛날에 안 먹었구나. 학교 다닐 때도 막 걸어 다니고 해가지고 굉장히 칼로리가 필요했던 때인데 예. 칼로리가 낮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자, 조심하셔야 여기 돼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이제 박현아 교수님이 사실 병으로 연결될까 봐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루 이틀 정도 먹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네. 이게 쌓여가지고 시간 쌓이는 게 문제입니다. 몇 개월이 되고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되면 사실 당분은 100%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뭐니 해도 비만입니다. 근데요. 당분 먹고 찐 거는요. 온몸에 골고루 이쁘게 안 쪄요. 꼭 어디? 배로만 찝니다. 내장 비만 일으키고 지방간 일으켜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다음에 이제 내장 비만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질환은 우리 혈관을 망가뜨려서 동맥경화가 오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치매, 뇌졸중, 그다음에 심장병이 생기게 하는 거죠. 우리 고기 먹고 콜레스테롤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이 콜레스테롤을요 혈관벽에 턱턱턱턱 붙여가지고 염증 일으키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는 고기 먹고 난 다음에 뭐 드세요? 냉면 드시죠. 술 드시고 난 다음에 해장 라면 드시죠. 네. 바로 거기 들어있는 당분들입니다. 하하. 그리고 역시 또 당분은요 뼈를 빨리빨리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뼈의 주성분인 칼슘을 소변으로 막 배설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여자분들도 나이 드시러 보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당분이 시럽같이 온몸을 막 돌아다니면서 세포에 다 붙습니다. 피부에 붙으면 피부의 노화를 굉장히 빨리 하고요. 어느 곳에든지 다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를 빨리 시키기 때문에 모든 장기의 노화를 빨리 해서 결국은 암 발생도 증가시킵니다. 아니 비만 이런 건 알았는데 뼈를 약하게 한다니까 저희 이제 골다공증 걱정할 나이잖아요. 라면 냉면을 아니 근데 어떻게 안 그런데요, 먹어? 그 단 거를 먹고 나면은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서 운동을 더 하게 되고 의욕감도 생기고 저는 그렇던데요. 그런 것도 그래서 더 있어요. 많이 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피곤하면 당이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약 되는 거 아니에요? 당 땡기는 건. 낙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저 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예. 소주에다만 달달한 소주를 먹어봤거든요. 예. 저 술 깨는데 한 2, 3일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원인을 생각해도 평상시보다 많이 먹은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우울할 단맛이 추가돼서 그래요. 우울할 때 단 거 먹으면 행복해지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속 아파요, 맞아요. 계속 괴로워요. 끊을 수가 없어요. 아니 피곤할 때 특히 예. 운전 너무 많이 할 때 그냥 초콜릿 하나 딱 먹으면 기운이 나거든요. 맞아. 맞아. 아니 밤에 교수님 잠도 안 그러면 와요. 이게 설탕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결국은 양이 중요한데요. 부족한 사람이 조금 먹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신 대로 각설탕 8개까지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먹어도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저는 단 게 항상 땡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부족한 거죠? 어느 정도는 당분에 중독이 돼 부족해서 땡기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중독이 돼서 땡기는 경우가 현대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박영훈 씨랑 오정태 씨 내가 볼 때 각설탕 8개가 아니라 벽돌 설탕 8개씩 먹고 결국 문제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설탕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먹는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각설탕 아까 그렇게 보니까 소위 좀 끔찍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적우적 씹어 드시는 분은 잘 없어요. 그렇죠. 음식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는지. 자, 효소 박사님, 신현재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음식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자, 우리가 흔히 먹는 간식거리들이 들어오고 각설탕이 잔뜩 들어왔습니다. 지금 봉지 커피, 초코 과자, 단팥빵, 탄산음료가 와 있고요. 진짜 좋아하는 것들이죠, 저희가. 네. 자, 이 봉지 커피는 당연히 설탕이 함유되는 거니까. 네, 얼마나 과연 들어있을까요? 여기에는 각설탕이 몇 개쯤 들었을 것 같으세요? 1개 정도. 3개? 한 개? 한 개. 아, 3개라고 하시는 분. 한 개 혹은 2-3개. 한번 놔주시죠. 좋습니다. 제가 한번 놔볼까요? 네. 평균량입니다. 예상하신 대로 그 믹스 커피, 봉지 커피 네, 하나에는 두 개. 한 2알 두 개. 정도 들어있고요. 요새는 제품에 따라서 끝만 잡으면 설탕이 조금 덜 나오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뭐 2개? 그럴 수 있죠. 봉지 커피. 우리 8개 먹을 수 있으니까 2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자, 이 초코 과자. 다음에 이 초코 과자는 사이즈가 요즘 인기가 있어가지고 큰 것도 많은데요. 맞아요. 작은 거 기준으로 한번 맞춰보시죠. 아니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작네. 저거는 한 3개는 먹어줘야. 자, 초코 과자 몇 개쯤 들었을 것 같아요? 5개? 3개? 4개. 3개, 4개. 초코 과자 하나에 몇 개 들어있나요? 놀랍습니다. 6개입니다. 저기예요? 아니, 예. 요거 말고 초코 과자 약간 사이즈 큰 거는요. 요거의 3-4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초코 과자의 3분의 2 사이즈인데 네. 6개가 들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초코 과자의 면적과 다지, 이게 다예요. 이 설탕이 거의 똑같다는 거잖아요. 다예요. 전부 다 설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초코 과자는 설탕 덩어리다라고 봐도 되는 재원 씨,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거 먹으면 네. 맛있어. 3개씩 세 개, 네 먹거든. 그럼 도대체 그렇죠. 한 번에 드시면 3개, 4개. 박형우 씨는 초코 과자 드시면 몇 개쯤 드시나요? 한 번에 5개 정도. 한 번에 5개, 각설탕 30알을 먹는 30개. 셈입니다. 자 단팥빵 보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단팥빵 참 좋아하시거든요. 정말 좋아하시죠. 요거는- 식사하시고도 하고 아니 초코 과자보다 적겠죠. 라고 생각하시지만 크기가 있으니까요. 7개 정도 됩니다. 7개. 네. 아, 그러면 이 설탕이 주로 단팥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단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거하시면 약간 좀 그런데 사실 단팥 없는 빵은 그게 맛이 없어요. 네. 아, 왠지 이게 설탕물을 높이 쌓아야 이 느낌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자, 이 설탕 탑이 우리의 음식 속에 쌓여지고 있다는. 단팥빵에는 하나만 드셔도 네. 각설탕 7개를 섭취하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인이 좋아하는 네. 콜라. 문제의 콜라입니다. 음료. 네. 탄산음료. 탄산음료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탄산음료의 그 겉에 라벨에 보면 설탕이라고 요즘은 안 써 있습니다. 액상과당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걸 설탕 양으로 환산해 보면 적어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한 번을 먹으시면 이게 몇 개? 9개에서 10개, 10개. 9개에서 10개. 우와. 한 병에 요 정도 되고요. 어르신들은 특히 이것도 드시고 이것도 드시고 그렇죠. 이것도 드시고 이것도 드시잖아요. 이거 거의 코스거든요. 기본적으로. 커피랑 빵 같이 먹고 부족할 때는 그렇죠. 뭐 초코 과자 먹고 음료수 마시고. 사실 요거를 오후 대신하고. 3시쯤에 단팥빵에 콜라 드시고 바로 이어서 초코 과자로 입맛 가시고 요걸로 이제 입가심하는 그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30개는 너끈히 넘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콜라에 9개나 들었으니까 사이다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같습니다. 색깔만 다른 거죠. 네. 환타 뭐 이런 것도 같습니다. 같다는 네, 얘기고. 네. 맞습니다. 예, 콜라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자, 우리 효서 박사님, 신현재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그럼 하루에 콜라 우리가 최소한 50개는 먹고 썼잖아, 있는 거는 써도 박형우 씨의 예측. 자, 오정태 씨는 하루에